오늘은 현장에 왔는데요. 최근에 현장에서 찍은 영상들을 많이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정이 바쁘기도 했고, 또한 이렇게 현장에서 영상까지 찍기가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한테 기회가 이제 올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장 영상도 앞으로 더욱더 많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 현장은 덕계역에 왔습니다. 덕계역.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마 덕계역이라고 처음 들어보신 구독자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큰 날씨가 참 푸르르고 좋네요. 이제 가을이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양주 신도시입니다. 양주 신도시를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양주 신도시는 옥정지구와 회천지구를 포함한 2기 신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양주 테크노밸리의 직주 근접이 기대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저 역사는 덕계역이고요. 이렇게 역을 중심으로 회천지구가 개발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들께서 제2 수도권 신도시라고 하시면 아마 많은 신도시 중에 이 양주 신도시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2기 신도시들 중에 한번 살펴보면은 판교 신도시, 그리고 동탄 1, 2 신도시가 있고요. 한강 신도시, 김포에 있죠. 운정 신도시, 파주에 최근에 운정 신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광교 신도시, 그리고 위례 신도시, 고덕 국제 신도시, 검단 신도시가 있죠. 이렇게 많은 신도시 중에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양주 신도시 회천지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까지 검단 신도시를 예를 든다면 검단 신도시도 입주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죠. 그리고 미분양 물량, 미계약 물량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런 신도시의 물량들이 해소가 됐는데요. 앞으로 양주 신도시 회천지구도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가 되는 이유는 앞으로 개발 예정인 GTX-C 노선의 호재를 직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인데요. 향후 GTX 노선이 완공되게 된다면 이 회천지구에서도 서울의 접근성이 빠르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GTX-C 노선 같은 경우에는 덕정역을 시작으로 해서 의정부, 창동, 광운대, 청량리, 삼성역, 그리고 과천과 수원까지 핵심적인 노선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덕계역 같은 경우에는 덕정역하고 의정부역하고 가까이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20년을 넘게 부동산에 대한 경험을 하면서 20살 때 그리고 30살, 30살 때에는 굉장히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현장을 가거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최고라고 착각하고 자만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40살이 넘은 현재도 이렇게 답사를 다니면서 예전에 변화한 신도시와 이제 변화할 신도시들을 비교 평가하게 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신도시들을 공부하고 비교 평가하면서 부자가 되기 위해 투자를 하는 방법이나 노하우를 꼭 알아야 된다고 이런 영상들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신도시가 어느 지역에 개발이 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시면 좋고,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서 나도 현장에 가서 이런 부동산들을 한번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영상을 찍어 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동산을 처음 배우면서 그 누구도 현장 답사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좀 공유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양주 회천 신도시 디에트르 센트럴시티라는 아파트입니다. 전체 이제 세대수는 86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2020년 4월 860세대를 이제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 1층부터 지상 최고 37층으로 건축이 되었고, 분양 가격이 그때 당시에는 4억 7천만 원 정도에서 5억 8천만 원 선에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7호제곱미터 타입하고 그리고 8호제곱미터 타입으로 구성되었고, 그때 2020년 분양을 할 때 당시에 1순위 청약에서 전용 7호제곱미터 A타입이 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2020년도만 하더라도 이렇게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의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신축 아파트들과 구축 아파트가 이렇게 같이 혼재되어서 신도시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신축 아파트가 개발되는 그 주변으로 이제 공터들도 상당히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미 건설이 된 구축의 아파트들도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신도시에 오게 되면은, 또는 현장 답사를 오게 되면은 이런 아파트들을 잘 기재를 해 놓고 그 아파트들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전세가는 얼마나 되는지, 추후에 가격이 얼마나 상승이 되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해서 얼마나 가격 차이가 나는지도 한 번쯤 체크를 해보면 그 주변의 부동산의 흐름을 알 수가 있겠죠. 신축 아파트들 주변에는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공사 중인 도로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공터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니까는 금강 아파트라고 해서 구시가지의 아파트들도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이 금강 아파트가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실거래 가격을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요. 우선 단지 정보를 말씀드리면, 아파트의 명칭은 양주 2차 금강 포란제라는 아파트였고, 세대수는 408세대 총 4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33평형의 실제 매매 거래된 사례를 살펴보니까 2022년 9월에 3억 1천만 원에 11층이 거래가 되었고, 2022년 5월에 3억 1,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호가는 더 높은 매물들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세 가격은 가장 높은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신축 아파트 디에트르 센트럴시티가 분양을 할 당시에 이 구축의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제가 지금 현재 2020년에 4월에 거래된 실거래 가격을 살펴보니까 2억 원이 조금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격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2억 원대의 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신축 아파트를 4억 원이 넘는 5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주고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부동산을 보면은 한 번도 싸게 샀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런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것을 봤어요. 지금 보이는 왼쪽의 아파트와 오른쪽의 아파트, 범양 1단지와 범양 2단지의 아파트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구축의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범양 1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동으로 152세대, 그리고 최고층 15층으로 건축이 되었는데, 이 아파트가 입주한 시기를 보면은 2006년도에 이제 입주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범양 2단지 같은 경우에는 356세대 총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고층은 12층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2006년도에 같이 이제 입주를 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범양 2단지의 실거래가 아파트 가격을 살펴보니까 최고가는 4억 원이 넘어서 거래가 되기도 했고요. 32평의 아파트가 최근에는 2억 7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네요. 범양 1단지 아파트에 보니까는 범양 제1 어린이공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신축 아파트보다는 잘된 어린이 놀이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쾌적하게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놀이터를 좀 둘러보고, 그리고 배도 상당히 고파서 놀이터 옆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하나 먹었습니다. 이 놀이터에서 좀 쉬다가 왔는데 이제 이 놀이터를 둘러보니까 제 아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딸이 2명이 있는데
큰딸이 10살이고 둘째 딸이 이제 7살이 되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빠로서 잘 못 놀아줬는데 아이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양주 신도시를 계속해서 둘러봤는데요. 개발 예정 부지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신도시가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이제 인프라가 확충이 되고 교통이 개선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가격이 높아지게 되죠. 앞으로 이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2기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3기 신도시도 예정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3기 신도시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고 사전 청약을 통해서 이미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그리고 항상 그 상승과 하락 속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그리고 종잣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2기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곳들까지 모두 관심을 구독자분들께서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에 좋은 기회들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주 신도시 회천지구를 이제 돌아보고 제가 다음 일정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항상 많은 현장을 보고 느끼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양주 신도시 회천지구의 신축 아파트의 가격과 구축 아파트의 변화를 저는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양주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신도시가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지역들을 잘 살펴보시고 신축의 아파트와 구축의 아파트의 가격 변화 그리고 전세가의 변화를 좀 살펴보시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내 지인이 살고 있는 지역, 내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지역, 내 친한 친구가 살고 있는 지역 이러한 지역들을 하나 두 개씩 넓혀가면서 이러한 부동산의 가격들, 실거래 가격들 그리고 전세 가격들을 여러분들의 데이터로 만들어 놓게 된다면 추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역들이 상승하고 하락하는지를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항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보고 싶은 현장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을 내서 그러한 지역들을 살펴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